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전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2주 만에 돌아왔네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와. 빨리 평양. 현기증 나요. 빨리 평양. 아니 이번에 수행단을 200명이나 꾸리는데 와.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핸드폰 켜놓고 있었는데 연락 안 왔나요? 네, 불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야, 첫 농담 좋고요. 예, 오늘은 그 북한의 이제 노동당의 가장 큰 행사가 당대회거든요. 네. 당대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이제 5차 당대회까지 했고 이제 드디어 1980년에 있었던 6차 당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1980년 10월 10일 당의 6차 대회가 열렸고요.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하면 사회주의가 목표를 다 달성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80년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80년에 그걸 했는데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네. 네. 다음 중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허허. 이건 뭐냐면은 이제 6차 대회에서 네. 자 우리가 완전 승리를 하려면 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 경제 분야에서 10가지 종류의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야. 그 중에서 이제 아닌 걸 찾자는 거예요. 네.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전력, 2번 석탄, 3번 강철, 4번 자동차, 5번 수산물. 아, 이거는 오늘 찍어야겠군요, 그냥. 난 왠지 알 것 같아요. 오지선다인데 아쉬운데. 네. 1번 전력, 2번 석탄, 3번 강철, 4번 자동차, 5번 수산물. 네. 네. 요즘 오늘 매직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선명하게 보이죠? 했네. 아, 선명하게 저는 5번 드디어. 수산물. 예, 물고기예요. 네. 어떤 물고기가 그렇게 생겼죠? 보고 있어요.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을 때 마지막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네. 서거하실 때, 네. 그 마지막에 썼던 그 서명 이 수산물 내용이어서 왠지 이때쯤 수산물이 있었고 여기는 아직 수산물이 포함되진 않지 않았을까. 80년대는 아직 수산물은 네, 네, 중요하지 아직, 않았다. 네. 뭐예요? 저는 자동차였는데 어. 제가 너무 약간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80년 이제 슬슬 넘어오면서 막 이제 중공업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동차는 아직 아니지 않나. 물고기는 뭐 많이 계속 있으니까. 바다만 가면 있으니까. 주사님 표정 보니까 생 표정 보니까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맞죠? 아닙니다.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와! 뭐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오! 이유도 맞아요? 이유도 뭐 대체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80년대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그렇게 막 대량 생산하고 이런 때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가 네. 그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을 이제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생산하는 게.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를 꼽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요?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뽑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를 되게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그쵸.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북한에서는 그만큼 이제 뭐 자동차를 80년대에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집단적인 이제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동차 몰면서 어디 가고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하긴 다 그렇구나.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트럭 타고 뭐 이런 거 위주여가지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네. 1000kW 전력, 네. 그러니까 연간 1000kW를 생산하자 뭐 이런 거죠. 1억 2천만 톤의 석탄, 네. 1,500만 톤 강철, 150만 톤 유색 금속, 2천만 톤 시멘트, 700만 톤 화학 비료, 1억 5천 미터 천, 500만 톤 수산물. 네, 수산물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500만 톤 알곡 생산. 이렇게 하고 10년 동안 30만 정도의 간석지를 늘리자. 뭐 이런 것들이 목표였대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10년 동안 이걸 해내서 10년 후면은 이제 완전 승리를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80년대 속도라는 것이 나왔어요. 지금의 말리마 속도 같은? 네, 그렇죠. 네. 북한에서 이제 무슨 속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이라는 걸 이제 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이제 대중 운동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 흥남 화학비료 연합기업소 같은 이제 연합기업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기업소라는 건 뭐냐면은 관련된 여러 공장들, 기업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규모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무슨 공단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그 서로 이렇게 연계를 잘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이런 이제 평양 시내의 여러 거리들을 만드는데 이게 요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그 뭡니까 창전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래과학자거리라든지 여명거리 이런 거. 네, 여명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2010년대 들어서 이게 쭉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 북한의 이 거리들은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당시로 치면은 이제 뉴타운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퀴즈 나갑니다. 네. 두 번째 퀴즈. 다음 중 80년대에 만든 건축물이 아닌 것은 네. 1번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2번 서해관문, 3번 인민대학습당, 4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5번 5.1 경기장. 네. 다시 할게요. 네. 또 찍어요 그냥. 다 처음 들어봤어요. 다시 듣는다고 뭐 다 안 찍는 거 아니니까. 자, 1번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2번 서해관문, 3번 인민대학습당, 4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5번 5.1 경기장. 네. 진짜 의미가 없군요. 고민하는 게 다 모르겠어요. 뭐. 네, 저는 1번인데 저는 네. 이것도 약간 잔지식인데 이 네.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를 최근에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그래서 네. 80년대는 또 없지 않았을까. 80년대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었거든요. 아하. 제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네. 네. 자, TMI였죠. 네. 죄송합니다. 네. 3번은 3번은 인민대학습당이 그냥 찍은 거잖아요. 80년대 이전에 있지 않았을까. 네, 더 일찍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고생한다 이게 만들어내느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 이게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쵸. 다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어차피. 네네네. 근데 이제 북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들어본 내용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관광 그 해외 여행객들의 관광 코스로 이게 다 필수 코스들이에요. 그래요? 네. 다 평양에 있는 건가요? 3번, 4번, 5번은 평양에 있고 2번 서해관문은 남포에 있습니다. 그 관문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강과 바다 사이에 이렇게 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짓냐면은 일단 그 밀물 같은 밀물이 이제 큰 밀물 이제 해일이라 그러죠. 해일이 들어오면은 강으로 바닷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네. 그 강 하류에 있는 농작물들이 다 바닷물에 이제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막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 홍수가 났다 그러면 강물을 빨리빨리 바다로 또 내려 보내야 되고 이걸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관문을 건설하고 나서 이제 바닷물이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려 가지고 이제 하류에 많은 곡창지대들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정답이 뭔가요? 그렇구나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정답을 얘기를 안 너무 해요. 궁금해서 네네네. 정답은 1번. 되게 좋아하시네. 제 정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들은 거죠?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네. 3년 전에 2015년에 완공이 됐어요. 진짜 엄청 최근이군요. 최근이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사실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다가 이게 백두산 백두산이 엄청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댐을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댐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이 고난행군 시기에 경제가 폭삭 무너지면서 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청년들이 맡아서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기어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도 아예 청년이라는 이름을 딱 넣어줬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보면 뭐 도로라든지 철도 그다음에 대형 건물 이런 것 중에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게 있어요. 뭐 청년 영웅도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청년 돌격대들이 가가지고 막 되게 어려운 조건에서 그걸 해냈다. 그래서 청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2015년이니까 80년대가 아닌 거죠. 네. 나머지는 다 80년대예요. 그래서 서해 관문은 댐 길이만 8km라고 해요.
엄청 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다를 이렇게 막은 거죠 사실. 8km를. 네, 8km의 바다를 막아서 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 대동강에 비가 많이 왔는데 밀물이 겹치면은 이게 막 하류 지방은 다 홍수로 막 다 떠내려가고 수재민들 발생하고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 없앴고 서해관문은 워낙에 이제 초대형 공사하고 그러니까 관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되게 큰 규모에 속하고 건설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세계 이 전문가들이 저 말도 안 된다. 저걸 어떻게 북한이 만드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80년대. 네. 그래서 많이 놀랬다 그래요. 네. 81년에 착공해서 86년에 완공을 했거든요. 5년 만에.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이제 그 경제 시찰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서해 관문을 보여준대요. 아 우리가 이런 걸 80년대에 다 지었다. 이런 걸 이게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죠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민대학습당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국립도서관 같은 거예요. 도서관 대형 도서관인데 총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면적인지 감이 안 잡히죠. 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 도서관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네. 저희 서초동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게 강남터미널 있어요? 근처에. 예. 물론 알고 있었어. 난 전혀 모르고 있었네. 들어는 봤죠. 국민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국립도서관 저는 이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자료 찾으러.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 중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제 거기에 모든 책들이 다 꽂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가 3만 5천 제곱미터예요. 그럼 3배라는 거네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그리고 이 인민대학습당이 좀 특징이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이 외관을 딱 보면은 약간 뭐 그 뭡니까 한옥 비슷하게 이렇게 귀화 모양으로 이렇게 쫙쫙 돼가지고 민족의 어떤 이 정서와 이렇게 딱 걸맞게? 맞게 그렇게 지어진 건물로 이제 특색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그 책을 읽는 칸이 뭐 600여 칸이 있고 3천만 권의 장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장서 능력이 3천만 권이고 책이 3천만 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 네, 몇 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 이제 북한에 관광을 가면은 꼭 이제 빼놓지 않고 구경하는 네,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우리로 치면 뭐 학생회관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고생들 이제 학생회관 같은 건데 유스호스텔 같은 건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유스 호스텔은 보통 이제 막 1박 2일 하면서 행사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네. 여기는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양 강좌 같은 걸 듣는. 그래서 왜 그 예전에 이제 한번 다뤘는데 북한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점심 먹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뭐 이제 장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소조 활동실이 700개나 있대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수용 인원이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무료로? 시설. 무료죠 당연히. 연습실도 있겠네. 네. 네.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럽죠. 이런데 이게 이제 88년에 만들어졌고 5.1 경기장이라는 거는 5.1이 그 노동절. 5월 네, 그렇죠. 5월 1일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경기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89년에 완공되는데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와. 세계 최대 네. 1위. 네, 야. 1위예요. 네. 그래서 2위가 미국에 있는 무슨 경기장인데 그게 12만 명인가 수용할 수 있대요. 그 규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건물들 이게 다 80년대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이제 평양에 가면 그동안 이제 관광 코스 기본 관광 코스로 된 데가 다 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관광 코스가 약간씩 바뀌고 있죠. 새롭게 이제 막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2010년대 들어와서 많이 다 개건을 했어요. 5.1 경기장도 새로 다 이렇게 막 그 증축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퀴즈 3번 네. 세 번째. 북한에서 83 인민 소비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맞네. 네. 다 처음이죠. 네.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간만에 OX인데 네, OX. 전혀 모르겠네. 난이도는 제일 어렵군요. 확률은 50%. 네. 또 갈렸군요. 네, 아이고 그래요? 또 갈렸어요? 네. 과연 누가 2개를 맞출 것인가? 하나씩 지금 맞춰가지고. 네. 아, 오늘은 이랬는데 이제 둘 다 틀려. 전 이유 없습니다. 찍었어요. 너무 정직한데요? 되게 뻔뻔하군요. 맞아. 모르는데 어떡해요. 아 저는 그냥 저도 찍었는데 이름이 뭔가
이름이 집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집에서 왠지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 네. 네. 정답은 X. 야! 오. 와. 되게 얄밉게 찍었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어차피 찍었으면서. 아니, 진짜 놀랐어. 뭐예요? 이 83 인민 소비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1984년에 8월 3일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이제 소비품 무슨 이제 행사에 가가지고 네. 북한의 여러 공장들에서 남아도는 여러 자재들 이렇게 만들고 남은 짜투리 자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잉여 상품? 예, 그러니까 잉여 원료들, 잉여 원료들. 원료들을 이용해서 소비품들을 많이 만들자. 소비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이런 이제 지우개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그냥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게 바로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83 인민 소비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등장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따라 세우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경공업이 아무래도 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네. 중공업은 막 발전했는데 경공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경공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경공업 제품이란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경공업 공장을 많이 만드는 대신에 지금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경공업 제품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나온 게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인민 소비품을 추가로 더 생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가로 생산한 것들은 사실 원래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네. 남는 자재를 이용해서 그냥 추가로 만드는 거라 그 기업소에서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소속 노동자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갖다가 팔 수도 있고 다른 데 납품할 수도 있고 이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은 그냥 이제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집에서 개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가내 수공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건 아닌데 기본은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게 기본이다.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80년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대외 정책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외 정책의 기본 이념이 발표가 됐는데 자주 친선 평화라는 이념이 발표가 됐고 1984년에 합병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합병법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관련 법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유치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건 뭐냐면 그 동안에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만 교류를 했거든요. 경제 교류를.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뭔가 교류를 해야겠다. 더 교류를 늘려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법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이 이런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막 발전을 하다가 80년대 말부터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교류가 끊기고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들어오면서 90년대에 이 목표를 원래는 이제 10년 정도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막판에 가서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